안녕하세요. 피그말리온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바꿔야 할 5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인 대인관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5가지 습관 중에서 제가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습관이 이 대인관계 습관인데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습관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합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합병도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 암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뭐 음식, 흡연,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비만, 오염된 환경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암의 원인으로 많이 손꼽히는 것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는데, 그때 학원 원장 교육을 할 때 카네기 연구소에 분이 오셔가지고 미인 비대칭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비난하지 말고 대는 대화하고 칭은 칭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고 늘 미소 짓는 사람과의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마련이고요.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화할 때는 이제 경청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내가 한 말이 내가 뜻한 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를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들을 때는 공감하면서 듣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 그 다음에 기대와 가정, 그리고 듣는 중에 조언이나 가르치려는 그런 충동을 다 내려놓고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고라는 것은 제가 있던 요양병원의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속에 들어있을 때 날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치를 수없이 비비는데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치를 칼로 주게 되면 애벌레는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해요. 충고는 마치 애벌레의 고치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의 고치를 잘라주는 역할과 같다라고 하거든요. 나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애벌레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서 들을 때 절대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말고 내려놓고 공감으로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기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칭찬을 할 때 너무 그냥 칭찬할 거리도 아닌데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오늘
맴 넥타이가 예쁘다 그러면 오늘 넥타이가 정말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또 어떤 커피를 타서 줬다 그러면 아우 커피를 이렇게 자주는 센스가 있으시네요 하는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진실한 칭찬, 이렇게 해서 미인 비대칭을 생활화하면 대인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대인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화를 할 때 나전달법으로 대화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우리 독서 논술 지도사 과정을 따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 실생활에서 써보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대화 방법인데요.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은 주로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영향을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나전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상대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 때문에 내게 어떤 감정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 대부분 대화를 할 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전화기는 뒀다가 뭐에 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전달법으로 바꾸게 되면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죠. 나는 사고라도 났을까봐 불안하고 초조해. 거기에 따른 영향이고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 라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이 나전달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막 떠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너 조용히 안 해? 시끄러. 가만히 못 있어? 엄마가 전화를 못 받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전달법으로 바꾸면 내가 그 아이의 행동이죠. 너가 엄마가 지금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너가 떠드니까 전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엄마가 좀 화가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전달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평가나 해석, 질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꿈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세 번째로는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관념들이 있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해준다던가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이제 시댁 식구들, 이제 결혼 초였는데 시댁 식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희 형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둘째 며느리인데 저희 남편이 고기를 굽고, 근데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고기 굽는 속도는 조금 느리고 이제 고기는 저희 남편이 계속
구워댔죠. 근데 저희 형님은 계속 그 고기를 집어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고 먹고 싶었는데 예의상 옛날에 그 배웠던 관습으로 고기를 먹으면 이제 남들이 저보고 되게 경우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 앞에 있는 김치랑 된장만을 이렇게 먹고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왜 너는 고기를 안 먹냐 그래서 아유 저 별로 고기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음에 또 이렇게 고기나 회를 먹을 자리가 있으면 우리 둘째 며느리는 고기나 회 안 좋아한다고 고기는 저희 형님 앞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서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착해서가 아니라 그 용기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제 스스로 표현을 했었으면 되는데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제 마음을 눌러버리고 제 먹고 싶은 마음을 눌러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서 해야지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좋은 일을 해야지 내 감정을 눌러가면서 내가 아닌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 생각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나다움을 표현하면 타인도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백합과 장미가 있는데 장미가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합이 장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백합은 백합대로의 아름다움과 장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장미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백합이 장미의 흉내를 내고 자기 몸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결핍의식을 받게 되고 위축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 습관에 대해서 어설프지만 제 나름 4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미인 비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비난하지 말고 대화하고 칭찬하라는 거와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나전달법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끼친 영향, 그래서 내가 받은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나전달법.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나다움을 표현하고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답게 사는 방법,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지 백합이 장미가 예쁘다고 해서 장미를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오늘
그 대인관계 습관에 대한 이제 4가지 대인관계 습관을 고친 습관 중에서 그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